네, 안녕하세요.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은 또 CPI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있죠. 더불어서 이번 주는 은행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 다양한 좀 이벤트들이 있는데, 과연 이제 인플레이션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시장이 먼저 호들갑을 떨면서 반응을 한 부분이 있는 건지, 심지어 최근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부쩍 늘었고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이 의미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보시면 CPI랑 지금 WTI 유가랑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상관성이 당연히 높겠죠. 즉 CPI 물가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유가 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탄력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는 원유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11일이죠. 어제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EIA에서는 유가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상향됐어요. 보시면 블렌트유입니다. 블렌트유는 전망치가 배럴당 85불이죠. 85불, 그리고 24년에는 81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기존보다는 2.5%가 높아진 부분이고 4.7%가 높아진 부분입니다. 절대 수치가 아니고 예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아서 상향으로 높였다라는 뜻이죠. 네, 보시면 여기 있죠. 기존에는 82.95불을 예상을 했는데 2.5%가 높아져서 85불이 됐고 24년에는 4.7%가 높아져서 81불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전망치를 높였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WTI도 한번 보게 되면 23년이 79.24불, 그 다음에 24년이 75불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직전에 전망을 했던 것보다 2.8%와 좀 확대를 해볼게요. 5.1%가 높아진 겁니다. 상당히 전망치를 높여서 조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내년 전망치가 예전의 전망치보다 지금 2.8, 5.1 이렇게 높여서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제 좀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 유가의 오름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근거가 실제 이렇게 확인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오히려 지금 생산량을 늘렸다라는 뜻이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어차피 한도를 줄인 것을 채우지 못했던 이런 나라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한도까지는 오히려 생산을 늘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 기사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 이제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감산을 하기로 결정한 오펙 플러스의 회의 결과가 특히 이제 남미라든지 북미 등이 생산량을 오히려 늘림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해서 생산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그 오펙 플러스 감산 효과를 상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러시아까지 합쳐서 166만 배럴을 줄이기로 했지만 많아야 한 50% 정도 상쇄돼서 한 80배럴 정도 줄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이렇게 상승률로 조정이 됐는데 절대 가격이라고 놓고 볼 수 있는 가격 자체는 그렇게 지금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2.8, 5.1이 조정이 됐다고,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WTI 배럴당 가격이 79불, 75불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EIA의 유가 전망치 상향 조정은 그래서 그렇게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전망치가 상향되었지만 절대 가격의 수준이 그렇게 생각만큼 파격력이 있진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달러가 지속적으로 풀리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제가 예전 영상이 많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달러를 많이 푼다고 해서 은행들의 대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통화량 증가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전 영상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장기 국채 금리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생각만큼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개별 의견인지 시장에서 실제 돈을 투자하고 베팅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인지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모든 문제의 시장은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은 2년이 아니고 3개월로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10년물과의 단기채 금리가 역전된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곧 은행들의 구조적인 역마진을 뜻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강도의 시간 차이만 있을 뿐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게 장단기 금리차의 의미입니다. 실제 장단기 금리차가 위험 요인이 된다고 논문을 발표한 교수조차도 이게 지급준비금이 많아서 시기의 효과만 있을 뿐이지 그 시기의 효과를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구조적인 장단기 금리차의 이런 리스크 요인은 크게 달라진 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적으로는 문제의 강도의 시간차가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단기 금리차가 완전히 쓸데없는 수치다. 이렇게 폄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유는 연준이 단기 금리, 즉 기준금리를 올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에 비해서 장기 금리, 시장 금리죠. 10년물 금리는 더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10년물 금리가 왜 더 낮아졌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 2년물 이하 단기 금리는 그냥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10년물 금리는 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많은 기관들과 채권 투자자들이 실제 돈을 투자해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역전된 장단기 금리차가 지속될 경우 경기 침체라든지 심한 경우 금융위기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러운 생각은 단기금리, 즉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꼭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야?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문제라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장기 금리를 올리면 된다는 것이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이 이렇게 불편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험한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굳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장기 금리를 올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결이 되죠. 장기 금리를 올려서 이를 해결하겠다라는 의미는 바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인플레이션 수치 2%를 상향 조절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지금 장기태 투자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최대 위협이 되죠. 이런 장기 금리를 끌어올려서 장단기 역전을 해결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포기하겠다라는 뜻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한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반등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1년 후 물가 수준을 예상하는 지표인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5개월 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서 직전 4.2%에서 지금 최근에는 4.7%까지 이렇게 지금 높아진 거, 0.5%포인트가 높아진 것을 기록을 했고요. 즉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하락세를 이어가다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현재의 시점이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지표가 보시는 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 그래서 BEI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지표를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여러 가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0년물 국채와 10년물 인플레이션 연동 미국 국채, 그러니까 팁스라고 하는 국채의 수익률을 뺀 것입니다. 이게 스프레이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설명을 해보면 이건 명목 수익률이 되겠죠? 요거는 실질 수익률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채 금리에서 물가 연동채 금리를 뺀 것이니까 이 BI가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가 되는 인플레이션 수치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즉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를 전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치가 2.29%라는 것은 현재 10년물 국채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팁스, 물가 연동 국채에 투자하는 게 만기로 가져갈 경우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온다. 즉 만기로 가져갈 경우 팁스에 투자한 게 2.29% 더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다른 말로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항상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기대될 때 향후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할 때 유리한 투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투자를 할 때 이 팁스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투자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될 때는 손해가 볼 수 있는 그런 국채 투자가 되는 겁니다. 즉 지금보다 더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예상이 된다면 이 팁스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증가를 하겠죠. 당연히 물가 연동체이기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증가를 하겠다, 상향되겠다라고 본다면 팁스에 자금이 쏠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팁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금리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결국 BEI는 상승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와 비교를 보면 이렇게 상승을 했죠. 즉, 이 수치는 시장이 보고 있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척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오르면 채권 시장에서 향후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오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 BEI를 2%대, 즉 이 2%라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이 연준이 꾸준히 예시해온 수치죠. 인플레이션의 우리 궁극적으로 통용되는 장기 인플레이션의 목표치기도 합니다. 이 2%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놓고 보는데 이 해당 수치에 수렴을 하고 있다. 지금 보게 되면 많이 높았을 때가 2.8에서 쭉 떨어져서 지금 2.29까지 왔죠. 목표치인 2%대까지 가깝게 왔다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연준의 2% 물가 목표라는 것은 이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준의 목표를 놓고 봤을 때는 이 2%대를 목표로 여기에 수렴을 하도록 정책금리를 조정을 하고 이게 더 낮은 구간에 있을 때는 낮은 구간에서 끌어올리는 것을 희망으로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근데 역사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BEI가 2%를 하회를 했습니다. 하회한 구간이 많아요. 이 구간에서는 연준이 BEI가 2%대까지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피겠죠. 근데 이 2%가 넘어서게 되면 정작 2%를 상회하게 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그때는 반드시 또 물가에 대한 견제를 하게 된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는 2.29%이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2%대까지 더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가 아닌 장기금리에 대한 조절이기 때문에 연준이 마음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연준이 아주 멀리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2%대까지 정확하게 조절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이렇게까지 어렵고 갑자기 큰 충격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음영이 뭔가 연준이 부러뜨렸다, 망가뜨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죠. 딱 2%대까지 안정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고 과도한 긴축은 항상 이렇게 동반해서 상당한 긴축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정리해보면 사실 실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29%입니다. 좀 최근 시기로 조절해서 놓고 보면 가장 높았을 때 이후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실제 돈이 들어가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수치로 지금 위협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장단기 역전 상황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제 리세션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검은색 음영을 보시게 되면 역전됐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침체가 왔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좀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이 원유 가격이 81불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게 뭐 우려할 정도로 90불이 넘어가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2.29%로 상당히 안정된 수준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발표된 CPI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컨센하고 부합된다라는 예상이 가장 많죠. EIA의 유가 전망치 상향 조정도 뭐 퍼센트지는 전망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지만 실제 절대치 가격은 그렇게 뭐 이렇게 리스크 요인이 많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감축이 오히려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북미와 남미 지역에서는 생산량을 늘림으로 감산의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또 속속 나오고 있죠. 물론 최근 발표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상향이 되면서 조금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곤 있지만 이 부분은 다음 달 FOMC에서 뭐 0.25%죠. 25bp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시장의 전망과 상당히 부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은 시장이 보고 있는 뷰가 아니고 개인의 생각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장기채 금리를 올려서 역전을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는 뭐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다 살펴봤지만 데이터 상으로도 뭐 좀 유가라든지 뭐 지금 EIA 유가 전망치 상향된 부분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글쎄 인플레이션이 뭐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현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뭐 금융위기라든지 리스크 요인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유동성 문제를 더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인플레이션의 중간 점검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뭐 지금 뭐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중요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